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이 요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발이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발이 저절로 이렇게 걷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요,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지내거든요. 잘 때 빼고는 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네, 우리가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 그 다음에 척추 세운근, 그 다음에 골반의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근육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랭크 운동도 하고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바닥과 이렇게 뼈로 되어 있는 이 아치 부분, 그 사이에 오목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자잘한 잔근육들을 통틀어서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검사를 해보면 발의 중앙에 생각보다 두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요,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 이런 힘, 우리가 접지력이라고 하거든요. 손에는 악력이 있죠. 발에는 접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지만 사실은 발이 바닥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 역할을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걸 접지력이라고 하는데, 접지력이 좋아야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고, 접지력이 약해지면 생각보다 이렇게 훌러덩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풋코어 근육의 기능입니다. 네, 풋코어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근육 섬유는 파열돼서 없어지고, 또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파열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근육 섬유가 생겨서 메꿔져야 되는데, 그런 근육의 자연적인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때요? 운동은 젊었을 때만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 섬유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풋코어도 근육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코어 근육이 어떤 기능 한다 그랬죠?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고,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예요. 우리가 신발이 요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이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발이 저절로 이렇게 걷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쿠션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중심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치도 서포트 해주고, 뒤축도 잘 잡아주고, 발목까지도 잡아주고, 롤링 해주는 밑이 둥근 그런 신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 근육이 맨발로 걸었을 때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평생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도 충분히 써먹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요,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지내거든요. 어려서부터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잘 때 빼고는 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만큼 풋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생기는 것하고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발은 이렇게 아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골격 구조고, 인대들이 이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힘줄이 잡아당겨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이 코어 근육들도 이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짱짱하면 아치가 짱짱하고 건강한 거예요. 발이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발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면,
근데 체중은 그대로 있으니까 발이 계속 이 피로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치가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형 평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흔한 질환이죠. 족저근막염. 아마 발바닥 아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가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족저근막염은요, 이 발바닥에, 발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근막인데, 이게 우리가 걸으면 이 족저근막은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겠죠. 그런데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풋코어 근육이 그 체중을 같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은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같은 편에서 저 친구가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고 이 족저근막만 여기다가 뭐 충격파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염증은 빠르게 감소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게 그대로니까 걷다 보면은 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낫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이죠. 무지외반증인데 무지외반증 하면은 대부분 신발 탓만 하세요. 너무 뾰족구두를 많이 신었다. 그래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신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풋코어 근육도 무지외반증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풋코어 근육이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엄지 벌림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풋코어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인데요.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엄지발가락이 신발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저항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그러면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훅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외반증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이렇게 발가락 벌려보라고 하면은 이 사이를 못 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풋코어가 기능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모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곧게 펴보세요. 이 구부러지지 않게 모든 마디마디가 곧게 펴서 바닥을 꾹 눌러보세요. 곧게 펴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채로 굳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풋코어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엄지만 한번 이렇게 1등 딱 들어보겠습니다. 엄지척, 엄지 1등 해보세요. 나머지는 꾹 눌러주셔야 돼요. 바닥을 꾹 누른 걸 유지한 상태로 엄지만 들어보세요. 잘 되시나요? 잘 되시면 좋은 거고요. 안 되시면 심각한 거예요. 이 동작, 쉬운 동작조차 안 되면 심각한 겁니다. 반대로 엄지를 꾹 누르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을 딱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엄지 발가락, 이 발 안쪽으로 해서 막 쥐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엄지 벌림근, 그 다음에 엄지 굴곡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쥐가 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 벌리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쫙 벌려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쫙 벌려서 사이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사이가 쫙 벌어지는지 5개 발가락 사이가 모두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사이가 잘 안 벌어지고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아보세요. 2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5개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딱 붙여보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발가락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곧게 쫙 편 상태로 모으셔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 사이가 조금 안 모아지고 벌어져 있다. 그러면 또 그 근육이 약한 거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가검진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풋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그게 운동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일상 속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꾸준히 해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지해반증 환자들한테 특히 좋은 운동이 하나 있는데, 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앞꿈치를 붙인 상태로 5개 발가락을 다 들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이렇게 쫙 벌려보세요. 그 상태로 새끼발가락만 딱 내려서 바닥에 닿고, 그 상태로 엄지발가락도 눌러서 바닥을 꾹 닿아보세요. 2, 3, 4는 쫙 펴서 들고 있고, 첫 번째와 5번째만 꾹 눌러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5초씩 버티는 거예요. 잘 안 되시죠? 이게 잘 되면요, 골고루 풋코어 근육이 자극되고 무지해반증, 또 비슷한 변형이 새끼발가락에 생기는 소건망류 환자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풋코어만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 발 단축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요, 발가락에는 힘을 뺀 상태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취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한 1cm 정도 좀 작아지게 되는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발바닥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발가락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기, 수건 웅크리기, 수건 쥐었다 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옆 사람 발가락으로 꼬집기도 좋고, 발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운동도 좋고, 또 리모컨 누르실 때 손가락으로 누르시지 말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볼륨 버튼이나 채널 버튼 조절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발로 균형 잡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한 발로 서서 너무 쉬우면 눈 감고요, 팔 벌리고 균형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10초, 15초, 30초 버티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쓸 때 발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균형 감각 훈련도 되고 반사신경도 자극이 되면서 발 코어 근육에 많은 운동이 됩니다.